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물리학 12번째 시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교과서 52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그러니까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시간일 거예요, 아마. 조금씩은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라든지 고1 때라도 조금씩은 배웠지만, 연력학이라고 딱 명칭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아마 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여러분이 또 힘들면 안 되니까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자, 교과서 52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처음 교과서 52쪽을 피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친구가 이 콜라병을 딱 따니까, 병입니다. 캔 아니고요. 병을 딱 따니까 하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열과 관련된 것들을 다 연력학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도 우리가 한 두세 시간 정도 더 공부하면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저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이 아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열기관이라고 하는 걸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라고 하잖아요.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라고 하는데 그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우리 1800년대 후반인가요? 1850년 가량부터 1700년 가량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쯤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산업혁명과 함께 많은 것들이 변화됐는데 석탄이 연소할 때 간단합니다. 석탄을 태우면은 그 석탄이 타면서 발생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그 물을 끓일 때 나타나는 그 수증기, 네, 증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돌리거나 뭔가를 이렇게 기계를 돌리거나 자동차가 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엄청 신기한 건 아니고 자,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돌리면은 당연히 돌아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멈추겠죠. 돌아가다 멈춥니다. 돌리다가 멈추겠죠. 자, 근데,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텀블러에 쌤이 뜨거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텀블러 위에 조금만 올려놔 볼게요. 한번 좀 이따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고온부와 저온부, 온도가 높은 쪽과 낮은 쪽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돌아가는 게 열기관인데,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습니다. 여기 교과서 나오는 스털링 엔진.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는 어떤 열을 이용하죠? 그쵸. 석유를 태워서 그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엔진을 구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나요? 폭발, 압축, 배기, 흡입, 이런 단어 배울 텐데 그 엔진이 결국 그 열을 이용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는 걸 이용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거죠. 또 화력발전소에서 뭐 태우죠? 석탄을 주로 태우죠. 석탄이나 석유, LNG 가스 이런 것들을 태우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열기관입니다.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다 열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 잠깐만 복습해 볼게요. 우리 과학에서 쓰는 일과 우리 일상에서 쓰는 일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 하는 일은 뭔가 힘을 가해야 되고 뭔가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그래서 W는 FS다 이런 단어를 했었어요. FS다. W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장치를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한다. 결국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얘 이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아까는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가다 멈췄는데 지금은 어떤가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죠. 멈추지 않죠. 그러다가 열을 더 받아서 온도 차이가 더 생기면은 얘가 슉슉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 계약하면은 눈앞에서 보여줄게요. 생각보다 신기하거든요. 또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제. 멈췄네. 살짝 주면은 힘을 가하면은
계속 돌아가죠. 어떤 에너지로 이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 아래에 있는 뜨거운 물, 선생님이 뜨거운 물을 담아놨는데 이 뜨거운 물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언제까지 이게 돌아가겠어요? 물이 식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게 스털링 엔진이고 실제로 자동차나 뭐 화력발전소에서는 이렇게 발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너무 발생시킨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쓰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신기하죠? 계속 돌아가잖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이런 열기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스털링 엔진은 참고로 직접 만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가로 형태도 있고 세로 형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뭐 간단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스털링 엔진을 직접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영구기관은 아니죠. 왜냐면은 영구히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 온도가 식어버리면은 열 공급이 없으면은 멈춰버리니까 영구기관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열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열기관 1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이 실리콘 실린더 이 열기관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실린더로 이해를 보통 합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실린더라고 해서 여러분 주사기를 생각하면 되고요. 주사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잠깐만요. 주사기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주사기를 이렇게 생기고 주사기 여기 뚜껑이 있죠. 주사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막고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주사기 여기 구멍은 안 만들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주사기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냐? 얘네들이 이렇게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공기 분자들이.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열을 가하거나 내가 여기다가 뭔가 에너지를 가하면은 이 분자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이 분자들의 운동이 점점 활발해져요. 자, 그러면서 이 피스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설명을 해볼 건데요. 피스톤이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을 설명해 볼 건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 자, 여기서는 힘과 이동거리로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란 거를 한번 다시 끄집어내 볼게요. 여러분 저기 언저리에 있는 압력이라는 단어를 좀 끄집어내 볼게요.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프레셔의 앞글자, 프레셔의 앞글자, P라고 나타내고, 자,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뭐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자, 넓이가 A인 물체에 힘이 F가 작용한다면, 넓이가 A라고 하는 물체에 힘이 F만큼 작용한다면 그때 우리가 압력을 A분의 F로 나타낸다. 단위 면적당 힘으로 나타낸다.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막 이런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압정이나 뭐 여러분 그 겨울철에 신는 뭐 챙이 넓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신었던 챙이 넓은 신발 뭐 이런 것들 압력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압력을 느껴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펜을 이렇게 들면은 똑같이 양손으로 힘을 주고 있지만 뾰족 한쪽 손가락이 아프죠. 왜 아프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압력이 크니까. 힘은 똑같지만 압력이 큰 거죠. 왜 압력이 큰 거죠?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는 우리가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우리 물리 시간에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한번 많이 써볼게요. 힘의 단위 뉴턴, 그리고 면적의 단위는 맨날 미터만 쓰는데 면적은 넓이니까 미터 제곱이겠죠. 1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로 세로가 1미터인 이 사각형을 우리가 1미터 제곱이라고 하죠. 자, 1미터 제곱당 가해지는 힘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체를 할 때는 압력이란 걸 이용한다고요. 왜냐면은 얘네들, 이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때리는 힘을 우리가 그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체 분자들이 만들어내는 압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우리가 한 1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2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자, 이 힘을
어떻게 나타내냐? 여기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F는 PA로 나타낼 수 있겠죠? A만 양변에 곱하면요. 자, 그러면은 PAS가 되는데, 맞나요? 자, 그리고 이동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동거리는 요거 델타 X. 그러면은 PA 델타 X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냐? 자, A 델타 X. 자, 무슨 말이냐? 이 면적 곱하기 이 피스톤의 면적 곱하기 이 높이 델타 X. 자, 여러분 이 원통 요거 많이 해봤죠? 이 원통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그쵸? 면적 곱하기 높이 H, 수학에서는 H로 나타내죠. 자, 그래서 높이 곱하기 면적을 하면 뭔 소리야? 맞죠? 높이 곱하기 면적을 하면은 부피가 나오죠, 부피. 그래서 요게 부피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부피냐? 변화된 부피. P 델타 V. 이렇게 나타내요. 우리가 그 열기관에서, 연력학에서의 한 일은 P 델타 V.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 역학, 우리 이전에 배웠던 힘과 운동 관련 단원에서는 그쪽에서는 우리가 W는 FS라고 나타냈지만 우리 이 연력학에서는 똑같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만 형태를 변화시켜서 요렇게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으로 나타낸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부피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부피가 커지면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이 면적만큼 1을 했다.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 압력 그래프이기 때문에 부피 곱하기 압력 하면 이 면적이 되고 결국 이 면적이 뭐겠어요? 이 면적이 한일이 되는 거죠. 한일 W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 압력이 일정하지 않아도 그 아래 면적이 1인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대부분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압력이 처음에 셌었는데 밀어내면서 압력이 점점 낮아질 거 아니에요. 바깥과 똑같아질 때까지 낮아지니까 압력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일상에서는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면적을 우리가 알아내 보면은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이 면적 그럼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직은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적분이라고 하는 걸 배워보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다라는 의미의 적분이란 걸 배우면은 그때 계산을 할 수 있고 지금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 뭐 10이고 여기 뭐 5고 이게 압력이고 여기가 뭐 부피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변한 면적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없죠. 이런 문제는 못 내겠죠. 선생님 여러분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요렇게 간단한 문제 내겠죠. 간단한 문제 어떤 문제? 요런 문제. 압력이 10의 5제곱 파스칼이다. 근데 부피가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되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냥 곱해주면 돼요. W는 P 델타 V라면서요. P는 압력 10의 5제곱. 그리고 델타 V는 부피 변화량. 그러니까 얘를 곱해줘도 안 되고 얘를 곱해줘도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돼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빼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자, 이 10의 세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똑같이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하면 됩니다. 이게 부피 변화량이니까. 자, 이 계산하는 거는 조금 어렵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2 곱하기 요 두 개 사칙 연산 해주면 되죠? 그럼 10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20. 단위는 여기 써줬네요. 줄. 너무 쉽죠? 그냥 곱하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낼 거예요. 이런 문제 선생님.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일정한 상태라서 이렇게 쉽게 단순히 곱하면 되죠. 압력이 변하면 이렇게 단순히 곱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직 우리한테는 아직 수학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정한 상태만 물어보겠죠. 이렇게 계산할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은 당연히 델타 V가 양수이므로 한일도 양수고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는 마이너스 20줄로 나오겠죠.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는 외부로부터 1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가 커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한 일이 양수고 이때는 내가 외부에 1을 했다. 그리고 부피가 작아질 때는 외부에서 1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간단합니다. 이 피스톤이 그 주사기가 이렇게 안에가 뜨거워지면서 얘가 쭉 밀려요. 그럼 이 주사기가 밖에 일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주사기 끝에 우리가 단순히 주사기는 우리가 그걸로 뭔가 일을 하진 않지만 그 주사기 끝에 만약에 뭔가 달아놓고 그 밀어내는 걸 이용해서 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한다면 그 주사기가 일을 했다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겠죠. 이해가 가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사기를 꾹 누르면 얘가 압축이 되죠.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주사기가, 이 피스톤이 선생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일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일을 했다. 쉽죠?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나온 내용은 54쪽입니다. 교과서 54쪽이고,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까지 배워볼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걱정이네.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아까 여기 기체 분자들이 있다면서요. 여기 아까 얘기할 때 여기 이렇게 얘네들 기체 분자들이 있다면서요. 이 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란 거죠. 이 분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에너지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그쵸.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포텐셜 에너지도 더해줘야 되긴 하지만 얘는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운동 에너지가 곧 내부 에너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운동은 언제 빨라질까요? 이 분자들은? 온도가 낮을 때, 높을 때? 그쵸.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온도가 높을수록 얘네가 빠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다. 온도가 낮으면 더 느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자,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은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운동 에너지는 결국 절대 온도 T,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 갑자기 오랜만에 나와서 또 기억에 접현해 있는 내용을 좀 끄집어내 볼게요. 자,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혹시 그 중학교 때 보일샤를 법칙 하면서 막 273도씨 막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273분의 1 뭐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546도씨 막 나왔었잖아요. 273도씨, 546도씨 기체의 부피 2배 막 그런 말 했었는데 자, 우리가 그때 요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어요. 요런 그래프. 자,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늘어난다. 자, 근데 이 끝 지점이 얼마였어요? 영하 273도씨였고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해요? 게임 누누였나? 궁 이름이 그건데 절대 영도. 이것보다 낮아질 수가 없다.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절대 영도라고 정했고 이 절대 영도를 우리가 0K라고 쓰자. 0K라고 쓰자. 그러면은 0도씨는 몇 K예요? 0도씨는 똑같이 273 더하면 되니까 273K로 쓰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냐? 누가 나타냈어요? 이걸 켈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했기 때문에 켈빈 온도라고 하자. 켈이 어인가 아인가 이건 모르겠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켈빈 온도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K, 5K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0 켈빈 온도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또 문제 풀어보면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자, 그러니까 어떤 기체 온도가 400켈빈 온도, 300켈빈 온도, 400켈빈 온도일 때 내부 에너지의 B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비례한다. 즉 탄순이 그냥 내부 에너지는 3대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기체의 온도에 비례한다. 와, 어쩜 이렇게 딱 떨어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사실 여러 가지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영하 273도씨 자체가 이 온도, 우리 추운 온도니까 요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절대 영도 자체가 영하 273도씨가 분자가 운동을 멈추는, 그러니까 사실 온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자 운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죠. 온도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일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단어를 써요? 온도가 높다 낮다 하면은 춥다 덥다 이렇게 나타내지만, 우리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분자 운동이 빠르다, 온도가 낮다는 거는 분자 운동이 느리다.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점점 느려지다가 몇 도씨가 되면 분자 운동이 멈춘다고요? 영하 273도씨, 즉 0켈빈 온도, 즉 이 온도가 되면은 모든 분자의 운동이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를 우리가 절대 영도라고 한다는 거죠. 절대 영도.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절대 영도로부터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은 분자가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근데 이게 비례를 한다. 분자의 운동 에너지랑 절대 온도 T, 절대 온도랑 비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선생님이 하나 빠뜨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분자들이 있는데, 분자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힘이 작용해요? 그쵸? 만류인력도 작용하고 또 어떤 힘이 작용해요? 분자들끼리, 기체 분자들끼리 전기력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에 의한 에너지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보이는 에너지예요? 안 보이는 에너지예요? 안 보이는 에너지죠. 안 보이는 잠재되어 있는 이라고 하는,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두 가지예요. 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여기다 해봅시다. 여기 얘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들이 얼마나 빨리 운동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합쳐야지 내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크다고요, 작다고요? 얘네들 분자들 만류인력 작용력이 얼마나 작용하겠어요? 그쵸? 얘네들 전기력 작용하는 거, 얘네들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류인력, 전기력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기체들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내부 에너지를 얘기할 수도 있다. 우리가 결국 물리도 왜 배우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써먹으려고. 이거를 기계를 만들든 산업 현장에 이용하든, 그러니까 결국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결국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얘네들 분자들의 내 운동 에너지만 따지면은 그 내부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의 개수, 그러니까 분자가 100개가 있다. 분자가 1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 속도 다 똑같겠어요? 얘는 느리고 얘는 빠르고 애들마다 다릅니다. 얘네가 똑같은 속도, 비슷한 속도 일관성은 있겠죠. 하지만 얘네 속도가 다 다른데, 걔네들의 평균 속력이 더 정확하겠네요. 평균 속력을 가지고 걔네들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그 운동 에너지의 평균 곱하기 분자의 개수를 하면은 전체 에너지를 알 수 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근데 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뭐랑 비례한다? T가 뭐예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또 당연히 분자가 많으면 내부 에너지도 어떻겠어요? 분자가 100개가 아니야. 몇 개야? 200개야. 그러면 평균 속도가 같다면, 평균 에너지가 같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배가 되겠죠. 전체 에너지도.
분자가 2배로 많아지면은 전체 운동 에너지도 2배로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분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오늘 2가지 배웠습니다. 2가지. 오늘 2가지 배웠는데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한 장 더 만들까?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배운 게 뭐 배웠죠? 기체가 하는 일.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W는 Fs가 아니라 기체에서는 P 델타 V.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그리고 분자의 개수도 중요하다. 이것까지 해봅시다. 분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내부 에너지란 거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라는 거 이 2가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 그리고 사실 질문이 들어왔어요, 몇 개. 그래서 질문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체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은 선생님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시간을 조금 내서 같이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질문이 사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재미있는 질문도 해줬어요. 별이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걸 왜 뉴턴이 먼저 밝힌 게 아닌데 케플러가 먼저 밝혀냈는데 왜 케플러가 유명하지 않느냐, 이 질문도 있고, 또 뭐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고,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설명 영상을 하나 더 찍을 건데 그 영상은 따로 탑재할 거예요. 그건 당연히 출결에 반영 안 되고, 여러분 질문을 고맙게도 많이 남겨줘서 선생님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하나 해줬으면 좋겠는 게, 영상 여러분 보고 있을 때 먼저 말할게요. 여러분 주의해줬으면 좋은 게, 질문 올린 거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고서 거기다 추가 질문이 생기면은 그 아래 또 달면 됩니다. 이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지우지 마세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다 종합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공부를 한 거니까 이거 생기부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노력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우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이거 한번 문제풀이만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 이거 문제풀이만 하고요. 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도르래 관련 문제를 접했는데 이해가 쉽지 않아요. 도르래 문제 하나 풀어줄 수 있어요? 라고 문제를 남겼어요. 질문을 남겼어요. 사실 요즘 도르래 문제가 많이 없어졌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도르래.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도르래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사실 이것도 2011년 문제입니다. 2011년 모의고사인데 근데 요즘에 많이 없어졌지만 종종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도르래 문제가.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일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구나. 요거 풀면 안 되겠다. 다문제로 풀게요. 다문제. 자, 도르래. 요걸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재밌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도르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 땡기는 힘이 똑같다. 결국 이 줄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잡고 당기거나 도르래 끈에 연결되어 있거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힘을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문제 풀어보고 싶은 친구는 영상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한번. 이 영상이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네. 문제가 화질이 안 좋아서. 자, 영상 정지하고 풀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타냈냐? 이 물체는 1kg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 줄 보면은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래요. 그럼 아래로 힘이 어떻게 작용해요? F는 ma, 질량 1kg, 중력 가속도 10. 그러니까 10N이 작용합니다. 아래로 계속해서 10N이 작용해요. 이 힘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만류인력 혹은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이 작용합니다. 자, 중력이 작용을 하고 내가 당긴 힘을 15N으로 하다가 10N으로 하다가 그리고 5N으로 했어요. 10N, 5N, 15N, 10N, 5N. 자, 그럼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는 당긴 힘이 더 세니까 위로 가속되고, 그리고 이때는 당기는 힘보다 중력이 더 세니까 감속 혹은 아래로 가속이 될 겁니다.
아래로 가속이란 말은 감속, 즉 속력이 줄어든다. 같은 말이겠죠. 위로 올라가던 애니까, 위로 올라가던 애가 속력이 감소하는 거니까. 자, 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초일 때 가속도는 0이다. 2초일 때 힘이 똑같이 10N이죠. 위로 10N, 아래로 10N. 자, 뉴턴 운동 제1법칙, 뉴턴 운동 제1법칙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혹은 R자의 힘이 0이라면, R자의 힘이 0이라면 물체는 관성 운동을 한다. 즉,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는다. 즉, 얘는 2초일 때는 똑같이 10N이 작용하니까 물체는 가속도는 0인 거죠. 속도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자, 3.5초일 때 아래로 운동한다.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3.5초일 때, 3.5초, 이때네요, 이때. 이때 위로, 아래로 운동하냐? 이거는 아닌 게, 왜냐면 1초 동안 위로 가속을 했잖아요. 가속도는 얼마겠어요? 가속도는 5N, R자임이 5N이잖아요. 위로 15N, 아래로 10N이니까 R자임이 5N이고 F는 MA, 즉 A는 M분의 F, M은 1kg, F는 5N. 그러면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되니까 1초 동안 속도가 얼마가 됐겠어요? 속력이 5m/s가 됐겠죠. V는 V0 플러스 AT.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서 5 곱하기 1초, 5m/s가 된 거죠. 처음 속도는 0이고 정지했다고 했죠. 처음에 노인 물체니까, 정지 상태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5m/s로 됐다가 속도가 일정해지다가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속도가 줄어드는데 1초가 지나야지 다시 속도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엔 반대로 위로 5N, 아래로 10N이니까 가속도가 이번엔 반대로 아래로 5N이 작용하고 속도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냐? 어떻게 속도가 줄어드냐? 아래로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m/s 제곱으로 감속을 하고 위로 가속할 때는 위로 5m/s 제곱으로 가속을 하는 거죠. 가속됐다가 속도 일정하다가 속도가 감속하다가 그 다음에 1초가 지난 다음에 속도가 0이 되겠죠. 정지한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힘이 계속 작용하니까 이 4초에서 5초 사이에 아래로 속도가 또 증가하겠죠. 그래서 5초일 때는 어떻게 되냐? 정확히 표현하면 1초일 때는 위로 5m/s가 되고, 이 3초일 때는 계속 5m/s죠. 위로. 그러다 4초일 때 어떻게 돼요? 속도가 4초일 때 0이 됐다가 5초일 때 아래로 5m/s가 되겠죠. 땡 1번. 이해가나요? 그리고 지금 아까 친구가 친구 이름은 선생님이 공개하지 않을게요. 친구가 요거 도르래 문제를 어떤 문제를 사실 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속 문제, 감속 문제를 푼 건지 아니면은 뭐 무슨 옛날에는 이런 문제 막 되게 많았어요. 운동 뭐 이거 무슨 막 이렇게 생겨갖고 막 이렇게 이런 운동 막 엄청 많은데 그런 운동을 본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가 친구가 궁금한 문제가 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거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또 다시 찾아볼게요. 아니면은 링크를 남겨주세요. 문제에 대한 링크를 남겨주면은 선생님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도 되고 그 문제를 직접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나머지 여러분이 남겨준 고마운 질문들, 이게 아니네. 자, 나머지 질문들은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 해당 친구들만 봐도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따로 찍어서 올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했고 오늘은 따로 문제 제시 안 할게요. 여러분 맨날 선생님 문제 되니까 좀 힘들 것 같아서 문제 따로 안 주고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 혹은 문제집이 있는 친구들은 문제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